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버들이 자신의 채널 통계를 관리하는 채널 통계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새로운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무슨 기능이냐면 제 채널 지금 구독자가 3,000명이잖아요.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최근 몇 주 동안 가장 많이 봤던 영상이 뭘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봤던 영상이 뭘까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궁금하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 지금 채널이 3,000명이 됐지만 제 채널 지금 3,000명 넘었어요. 3,300명? 근데 이 중에서 진짜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대학원에 석박사를 하려고 실제로 꿈을 꾸고 있고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100명에서 150명도 안 됩니다. 항상 느끼지만. 그리고 나머지 3천 몇 명은 사실 미국 유학 갈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 채널을 왜 볼까? 저는 항상 의문을 가졌어요.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최근 내린 결론은 그냥 자기랑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남의 인생이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국에서 박사 따고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네. 부럽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개인 방송의 트렌드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의 인생을 궁금해하지 말고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현실을 살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이제 채널이 뭔지를 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유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 채널을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남녀 갈등이 심하고 결혼하기가 힘들고 이혼하는 사람이 많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남의 삶을 알려고 하는 알려 하기 때문이에요. 봐봐요. 요즘 인터넷에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혼하려면 남자가 연봉 1억은 돼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진짜 많아. SNS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스탠다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 1억이 뭡니까? 연봉 5천만 원만 돼도 연봉 센 거예요. 그 연봉 1억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안 됩니다. 한번 통계 자료를 보세요. 굉장히 상위 소수의 사람들의 얘기인데 문제는 SNS에서 이게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님의 주변의 사람들 연봉 한번 봐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의 인생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제 고등학교 친구 얘기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제가 맨날 고등학교 친구라 그런다.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라 중학교 친구인데 왜 제가 헷갈리냐면 고등학교 때 맨날 같이 다녔어요. 내가 같은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네. 하여튼 중학교 친구인데 얘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고등학교에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연합고사라 그래가지고 몇 점 이상 맞아야 대학처럼 몇 점 이상 맞아야 붙어요. 특목고는 더 높았겠죠.
그리고 공고 상고는 좀 낮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간으로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야간 고등학교는 점수가 좀 낮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하여튼 맨날 같이 다녔어요. 중학교 친구인데, 중학교 동창. 근데 얘가 대학을 안 갔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제 나이 먹도록 뭘 하냐면 택배 하고 있어. 택배. 대학 안 나오고 야간대 고졸 나오고 택배.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렸을 때 친구니까 연락은 하고 지냅니다. 한국 가끔 가면은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사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독일차를 타고 다녀요. 굉장히 좋은 기종으로. 황당하죠? 택배 일하는데 얼마 못 버는데. 물어봐요. 어떻게 샀냐? 그랬더니 리스로 샀다 그러더라고요. 리스로. 한 달에 이렇게 얼마씩 내는 걸로. 그래서 야 그럼 네 월급 번 거 여기 이걸로 유지가 돼? 되긴 된대요. 근데 번 돈을 거의 다 차값에 때려놓고 결혼도 안 했어요. 이 친구. 엄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한 거예요. 결혼할 능력도 없고 엄마 집에 사는데 차는 독일 차를 타고 다녀요. 굉장히 한심하죠. 이게 바로 그 전형적인 카푸어인데, 근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 독일차 타니까 자기도 타줘야 된대요. 황당하죠. 그 한국 문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 남과 비교하고 남이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뭐 그래요.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고 제가 오늘은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현실을 살으셔야 돼요. 남 부러워하지 말고. 저 사람이 미국 박사라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고, 저 사람이 뭐 실리콘밸리 살고 뭐 연봉이 3억 원이고 뭐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됩니다. 나는 뭐 후진 중고차 타고 다녀도 뭐 어때요? 나의 삶을 살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구독자가 늘고 있긴 해요. 제 채널이. 그래서 제 수익이 늘고 있긴 한데, 제가 막 다른 개인 방송하는 사람처럼 막 사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보고자 하는 것만 막 보여주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 대한 반응들 분석해 보면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채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유학 갈 준비와 진짜 유학 갈 실력과 상황이 된 사람은 100명, 많아봤자 200명이다. 나머지 분들은 유학과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명의 소수 사람들에게 미국 유학 갈 정보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이 인공지능 미디어에 너무 혹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앞으로 더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끝난 거 알죠? 이제는 스마트 안경의 시대예요. 고글. 그걸 딱 끼면은 3차원 영상으로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로 눈앞에 현실처럼 펼쳐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지나면 이제 개인 방송도 이렇게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딱 소파에 앉아가지고 스마트 고글을 딱 끼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방송을 하게 될지는. 근데 예를 가정해 볼게요. 미래 사회를. 미국 유학 고수하고 딱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3차원으로 님의 눈앞에 딱 제가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입니다 하면서 바로 눈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하고, 제가 그러면 그럼 이번엔 실리콘밸리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하면 바로 앞에 실리콘밸리가 3차원처럼 펼쳐지고, 뭐 그런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이런 중독에 대한 패턴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쓰레기 가득 찬 단칸방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퇴근하고 와서 고글을 딱 끼면은 뭐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는 거를 3차원으로 3D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현실을 망각하고 계속 이런 스마트 세계의 이런 개인 방송 채널에 계속 빠져들겠죠. 사실 그런 카메라가 계속 나오고 3차원으로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 방송이나 어떤 스트리밍 미디어나 이런 미디어 개발자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중독에 빠뜨릴까, 영상 중독에 빠뜨릴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볼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의 인생을 궁금해하지 말고요, 부러워하지 말고요, 자기 현실을 사시면 돼요. 지금 본인이 단칸방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미디어에 중독돼 있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미디어 금식을 하시고 미디어를 끊으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기의 현실을 사시면 돼요. 지금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소박한 목표를 세우세요. 내년에는 150만 원 되는 사람이 되자. 그럼 50만 원 더 벌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기술을 공부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되죠. 계속 이렇게 희망도 없이 남의 잘난 사람들, 막 미국에 살고 있는 멋지게 사는 사람들 그 채널 막 몇백 개 구독해 본다고 해서 자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시간 쏟는데 중독에 뇌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미디어의 기본 원리는 미디어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자신의 현실을 살아야 돼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더 늘리기 위해서 내가 내일 현실에서 어떻게 열심히 살까,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 능력을 어떻게 확장시킬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되고, 남이 얼마를 벌어들이는가, 남이 어떻게 사는가, 남이 뭘 하고 있는가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걸 내 삶과 자꾸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고, 자꾸 미디어에 중독되고 미디어 회사 주머니에만 돈을 꽂아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조금 쓴소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